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어디가 가장 많이 오를까? 1기, 2기 신도시에서 배우다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신도시 스토리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1기, 2기, 3기로 구분이 되고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대통령, 2기는 노무현 대통령, 3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한 사업이더라. 1기 같은 경우에는 29만 2천호, 2기 같은 경우에는 66만 6천호, 3기는 17만 6천호로서 3기 신도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것이 가장 수량이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도시를 구분하는 가장 기준은 면적이 되고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신도시라고 부르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기 신도시의 탄생부터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1980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근교의 20km 이내로 조성한 사업이 되더라. 즉, 집값이 많이 올라 더욱더 집을 만들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1기, 2기, 3기의 스토리는 모두 다 같아요. 집값이 많이 오르는데 결론은 집이 부족하다. 그래서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이 맺어지고요. 그래서 신도시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자, 입지 같은 경우에는 강남 지역 주택 수요를 대체할 수 있고 주변 지역과 교통 연결이 용이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되는데 결론만 놓고 보면 약간의 실패를 맛봤습니다. 이유는 업무 시설이 부족해서 결국은 강남이나 여의도 일대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여전했고 서울의 혼잡도를 더욱더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 출퇴근 지옥을 만들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거리는 얼마나 됐냐? 서울로부터 약 20에서 25km 정도의 지역으로 분포를 했고요.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 5개 지역을 1기 신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인구 밀도와 녹지 비율을 이야기할 수 있죠. 녹지율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인구 밀도 같은 경우에는 낮을수록 쾌적하고요. 녹지 비율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를 비교해 보면 오늘날 분당이 훨씬 더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볼게요. 인구 밀도 같은 경우에는 일산보다 분당이 더 높고, 즉 빽빽하게 살고 있고 녹지 비율 같은 경우에는 분당보다는 일산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일산의 호수공원만 보더라도 굉장히 쾌적하고 멋진 녹지 비율을 자랑하고 있죠. 따라서 사람 살기 좋게 지어놓은 곳보다는 여의도나 강남 일대로 접근을 얼마나 편리하게 하는가, 이게 집값과 직결되더라. 그도 그럴 것이 어쨌든 사람들은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이 서울 일대로 꽂힐 수밖에 없죠. 따라서 좋은 교통편과 여의도, 강남, 송파 일대를 빠르게 들어가는 교통편, 차량으로도 조금 더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 거리, 그게 집값을 좌우하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약 10km 반경을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봤습니다. 신도시 이러한 색깔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산은 10시 방향에, 분당은 5시 방향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러나 서울의 중심을 사실 서울시청으로 잡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빨간 색깔이 많이 모여져 있는 곳 중에서도 요 여의도, 강남, 송파 일대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요 중구 일대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적다. 따라서 한강 이남 부근의 이쪽 일대로 좋은 교통편이 생기고 차량으로 가더라도 빠르게 들어가는 것이 정답이더라 라는 것을 1기 신도시로부터 배웠어요. 이 토지의 색깔 구분을 보시는 방법은 빨간색이 상업지, 노란색은 주거지, 파란색은 공업지가 되는데 이 빨간색이 가장 많이 모여져 있는 곳이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즉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테헤란로라는 엄청난 시설이 있는 반면에 그 위쪽에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청담동, 압구정, 논현 이 일대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을 많이 하죠. 이뿐일까요? 강남이나 여의도 일대는 좋은 학군 또한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2기 신도시 한번 빠르게 살펴볼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사업이고요. 1995년 이후에 난개발 문제 부상과 IMF 이후에 주택가격이 급등을 했다. 스토리 같아요. 따라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 되더라. 가장 많은 면적, 가장 많은 호수를 만들었다라고 정보서 말씀드렸고요. 거리로 보면 1기보다도 조금 더 멀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약 30에서 40km 떨어진 거리. 이 거리에 이렇게 많은 집들을 지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개발 효과로서는 수도권 과밀 해소, 주거 안정, 도시공원 접근성 개선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봤으나 원거리 입지에 따라서 장거리 출퇴근, 다시 한번 같은 문제가 반복되죠.
결론은 서울로 다 모일 수밖에 없고 경기권에 좋은 집을 지은들 사람들의 출퇴근 고통은 계속되더라. 그러나 이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남 판교와 고덕이라는 곳이 있죠. 나라에서 마음먹고 만드는 테크노밸리 사업, 삼성이라는 대규모 메가톤급 기업에서 만드는 일자리 사업, 그 두 개가 주택가격을 가르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녹지 비율, 인구 비율을 놓고 보면 성남 판교나 고덕 같은 경우에 그닥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체크되지 않아요. 화성 동탄도 마찬가지로 삼성이라는 곳이 자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강남 수소로 꽂히는 엘스아트라는 노선이 들어간과 동시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어떠한 일자리가 들어가나 서울 접근성 교통편이 어떤 게 들어가나 라는 부분에서 집값이 갈리더라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지도 한번 다시 가지고 와봤고요. 이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이기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양주옥정, 파주운정, 김포, 인천 요 서북 쪽에 위치한 신도시에 비해 요 아래쪽에 위치한 신도시들이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부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강남과의 접근성, 테크노밸리 성남, 고덕국제화 신도시 삼성, 화성 삼성, 위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강남 송파권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죠. 이러한 혜택이 양주나 파주나 김포나 인천보다는 훨씬 더 강하더라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었고요. 이렇게 사진만 보더라도 일자리가 사람을 모으게 되어져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주택가격을 올리더라 라는 부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3기 신도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마찬가지로 주택가격이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는 부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남양주 왕숙 1, 2구,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집을 지어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로부터 조금 배웠습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자족용지를 만들도록 하겠다. 따라서 신도시 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넣는 사업도 같이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3기 신도시 살펴보면 하남, 고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중에서 인천과 부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로 봄이 맞아요. 붙어져 있죠. 요 4개 같은 경우에 35,000호 정도 짓는 사업이 되고 남양주 왕숙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도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보다 서울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자리하게 되더라. 말씀드린 대로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붙어져 있고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1, 2, 하남, 교산이 되겠고요. 가장 먼저 검토해야 될 부분은 여의도, 강남, 송파를 지도에 딱 찍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판일바꿈 교통편이라고 불리는 GTX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되고요. 자,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곳은 고양, 창릉이 분명하고 이곳 같은 경우에 GTX가 선개통, 입주가 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입주함과 동시에 킨텍스 GTX역에 준하는 가격을 자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분양가가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고양, 창릉 GTX 역사가 만들어지는 그 일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이 훌쩍 넘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굉장히 괜찮은 지역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아쉽지만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같은 경우에는 좋은 교통편도 없고 양질의 일자리도 그닥이고 아시다시피 김포나 부천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주택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죠. 따라서 서쪽을 생각한다면 인천, 계양, 부천, 대장보다는 고양, 창릉을 우선시함이 좋다. 가장 먼저 주택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인천, 계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B노선 놓고 보면은 남양주 왕숙에 해당이 되는데 B노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업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따라서 신도시가 완성될 즈음에 B노선이 개통될지 안 될지도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여의도를 다이렉트로 꽂힌다. 청량리도 들어가더라. 서울역도 꽂히더라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 사실 하남 교산이 되는데 교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집보다는 자족시설에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신도시를 보면은 노란 색깔이 많은 경우가 집이 가장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인천보다, 부천보다, 창릉보다
왕숙보다 노란 색깔 집이 가장 적은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시 내에도 자족시설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정보수 이렇게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이 일대에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엄청난 시설이 들어가지 않을까 정보수 여러 번 언급 드렸고요. 그 결과를 하남시 중장기발전 계획, 하남시 2040 도시기본 계획에서 살펴봤었죠. 자, 다시 한번 그 지도 끌어옵니다. 하남을 이렇게 표기를 해보고 오른쪽이 2040 도시계획이 되죠. 이렇게 지도 내에서 하남을 표시해 놓고 교산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요 사이께 강동과 송파가 붙어져 있는 요 사이께에 엄청난 일자리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사이를 교통편으로도 이렇게 연결하겠다라고 정보수 여러 번 언급드렸어요. 따라서 하남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요 사이에 벌어질 엄청난 일자리까지도 고려해서 보셔야 된다. 서울 강남에서도 엄청나게 가깝고 송파에서도 가깝고 서울과 연접해서 만들어지는 신도시는 하남이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정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GTX 노선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3호선이 연장되는 것이 확정이 됐죠.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놓고 보니 하남 교산이 1번, 2등이 고양 창릉, 3등이 광명 시흥, 4등이 남양주 왕숙, 5등이 과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남 교산이라는 지역이 1순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많은 신도시를 놓고 봤을 때 좋은 일자리, 서울과의 접근성, 신도시의 테마, 서울 중에서도 강남, 여의도, 송파로서의 다이렉트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신도시 분양받으시기를 권면드리고요. 신도시 하나마다 그 지역별로 어느 곳에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오를지 정보수 따로 만들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수였습니다. 안녕.